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IMF가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2%라고 예측을 해주던 IMF가 지금 4월 들어서 1% 전망치를 예상을 한 거예요. 1%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못한 이러한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내놨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IMF, 즉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판단하는 것일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곧 힘든 시기가 끝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 때문에 힘들다. 자, 계엄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 탄핵이 끝났고 6월 3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가계부채 상승률도 많이 줄었고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뭐 그래 부동산 미분양도 좀 있다곤 하지만 더 이상 큰일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외국에서는 왜 한국을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최신 뉴스들을 모아서 제가 전달드려보는 그러한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한국은행이 전망치 0.2% 하회를 한다. 이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분기 1월부터 3월 성적표를 한번 내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뒤로 물러날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적 불확실성. 그래. 이거 오케이 인정. 심리 위축. 아, 글쎄. 정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알겠어. 산불? 이때부터 물음표가 나와요. 왜 그러냐?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때문에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갖다 붙이기에는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평가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엔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이렇게 하회하면서 이렇게 내놓은 이 전망치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갖다 붙이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아무리 눈 가리고 아니다고 이렇게 짬짬이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외국에서 바라본 모습은 어떻냐? 봤어요. 자, IMF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반토막을 내버렸다. 관세 부과, 정치 불확실성 고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이러한 말만 우리가 고지곳대로 들어선 안 됩니다. 관세 문제, 이거 한국만 지금 문제가 있나요? 전 세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과연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로 보이나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 성장률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반토막을 낼 정도면은 뭔가 단단히 지금 한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신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도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가장 먼저 사모펀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사모펀드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늘 사모펀드는 대한민국에 또는 어떠한 외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움직임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한 국가가 망하려고 해요. 아주 힘들어지려고 해.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사모펀드는 빠르게 냄새를 맡고 돈을 쪽쪽 빨아서 엑시트, 즉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가치가 저평가가 됐을 때, 하락했을 때 들어와서 사모펀드가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싹 쓸어 담아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단물을 쪽쪽 빨고 나가버리는, 그러면 이 기업은 껍데기만 남고 죽거든요. 사모펀드의 움직임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기 전에 단물을 빨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나라가 힘들어질 때쯤 들어와서 나라가 좋아지면 나가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복현, MBK 홈플러스, 그러니까는 홈플러스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가 들어와서 이제는 뭐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고 기업회생 신청을 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MBK 파트너스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예상하고 한 거 아니다. 미리 준비해서 한 게 아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 기간 전부터 회생을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MBK 스모킹건은 내부 이메일을 금감원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이메일에서는 이미 MBK 파트너스가 야 됐어. 이거 이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터쳐버리면 돼. 이렇게 이미 모의를 한 정황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조져버릴 것인가? 이거를 외국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도와 신뢰도를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근데 MBK 파트너스가 이미 양아치 짓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모펀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 이게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힘들어질 때쯤 들어와서 주워 담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뉴스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나라가 힘들어질 때쯤 되니까 카카오택시 이거 주워 담으려고 사모펀드 매각설이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 있는 아니면은 국내에 있던 사모펀드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예전 IMF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얘네 사모펀드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자, 이렇게 사모펀드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권.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돈의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금융권은 어떻냐? 제가 일전에 새마을금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 새마을금고에서 성과급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2,500억 원의 엄청나죠? 순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이 돈을 어떠한 기업에 빌려줬습니다. 이 기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친척 돈 좀 빌려주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이런 어떤 기업에다 또 돈을 빌려주고 얘네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니네 돈 잘 벌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청나게 손실 봤는데요. 뭐야,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니네 그러면 어떻게 월급은 받고 있어? 그랬더니 예, 월급은 잘 받고 있고요. 우리 성과급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배당을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못 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투자한 기업, 얘네는 여기저기 질레벌레 돈 다 빌려줘 놓고서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내놓고서 지네들은 돈을 월급을 엄청나게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막 뭐라고 했어요. 니네 그따위로 운영할 거야 그랬더니 비과세를 인질로 출자금을 인상.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돈을. 니네 이거 원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돈 더 투자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투자해준 기업이 나한테 오히려 더 협박을 해. 돈 더 내놓으라고. 지네들은 내가 투자해준 돈으로 뭐 친척 돈 빌려주고 어디 망해가는 기업 돈 빌려주고 지네들 월급 잔치하고 이래놓고서 돈이 없으니까 나보고 돈을 더 투자하래. 아니면은 너 원금도 못 받을 줄 알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2금융권이잖아요. 그러면 1금융권은 어떻냐? 1금융권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은행 74억 원 부당대출 이런 뉴스가 근래 바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이번 달에만 두 번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14일에도 4월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74억 원의 부당대출이 지금 또 나온 거예요. 2금융권도 문제고 1금융권도 문제고 금융 시스템도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상태다. 얘네들 PF 대출 아마 전수조사하면은 가관일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잘 아시는 악성 미분양. 이거요.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악성 미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지금 악성이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이 지금 들어가진 않아요. 제대로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요. 얘네들을 결국 중공까지 결국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 이런 물량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터져 나가고 있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성 미분양 물량에서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지방. 지방이 정말 이유가 단 1도 없이 미친 듯이 올랐던 곳이 지방이거든요. 그러한 곳들에 지금 문제가 터져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게 끝물이 아니고요. 진행 과정에 우리가 초입에 서 있는 거일 수도 있어서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국가가 금융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사모펀드는 들어와서 판을 치고 악성 미분양 많고 부동산 문제 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국가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무슨 수로 해결을 할까요? 지금 세수 부족으로 나라가 돈이 없어요. 국채를 더 발행을 하려고 뭐 추경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제가 일전에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결국은 노인에게 빨대를 꽂아서 고열을 쪽쪽 빨아먹을 거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시에서 바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세부터 노인? 70세. 이게 저는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현재 65세예요. 65세, 70세. 자, 5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5년이란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65세에서 70세. 이 5년이 내가 살아생전에 열심히 일하고 완전 나이 먹어서 힘들고 병약해져서 놀지 못하기 전까지 내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노년의 초입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한평생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시간이 이 5년입니다. 65세에서 70세. 이 시간마저 국가에서 뺏어가려고 한다. 개같이 일하래요. 너는 쉬지 말래요. 70세에 이때부터 노인 취급을 받고 이때 은퇴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퇴하면요. 70세면은 쌩쌩하신 분들 예전처럼 유럽 배낭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건강한 신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이때 엄청나게 노화가 심하게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여기서 두드러지는 겁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현재 한국의 상태, IMF의 경제 성장률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1분기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유들, 단물 빨고 빠지는 사모펀드, 단물 빨아먹기 위해 들어오는 사모펀드, 나라가 힘들어져서 휘청휘청 할 때, 이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은행의 방만한 대출 및 운영, 이거는 뭐 문제가 지금도 팡팡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악성 미분양이 늘어갑니다.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은행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은행은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거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운영이 더 안 좋아질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도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 연령 상한, 늙어도 쉬지 못하는 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버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경제성장 한국의 이러한 부작용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지만 과거를 우리가 후회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참고 버티려면 야, 이제 거의 끝났어. 곧 좋은 시간이 다가온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유와 상관없이 지표들 자체가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조금 많이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달을 할 때마다. 하지만 왜 전달을 하냐면요. 몇 명이 됐건,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본인 스스로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대비할 게 있으면 대비하셔라. 이러한 취지로 오늘 영상 전달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늘 그래왔듯 굳건하게 힘차게 잘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